해안가 요양원 은혜원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101살을 넘긴 두 노인이 같은 방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짓고 있었죠. 직원들은 그저 평화로운 죽음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80년 전 전쟁의 폭격 속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났다는 것을 말이죠. 101살 박인수 할아버지의 흐릿한 기억 속엔 늘 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영숙. 100세 한영숙 할머니의 방엔 낡은 음악상자와 함께 이름 모를 젊은 교사의 사진이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7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기억은 천천히 돌아왔죠. 밤마다 들리는 피아노 소리, 반복되는 꿈,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요양원에 처음 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죠. 101살이 되니 기억이란 게 참 희미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래고 윤곽만 남은 것 같아요. 아들이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은혜원이에요. 바다도 보이고 좋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진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며 본 풍경은 다 비슷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멍하니 창밖을 보는 사람들, 간병인에게 밥을 먹는 모습. 전 그저 그곳의 새로운 일원이 될 뿐이었죠. 제 방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아들은 짐을 정리하며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바다만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럼 저 갈게요. 자주 올게요. 아들이 나간 뒤 전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시끄러웠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낯선 냄새에 낯선 소리들.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낮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죠.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피아노를 치겠어요? 게다가 요양원에 피아노가 있나 싶었죠. 그 소리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그 선율을 들었어요. 묘하게도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인수 어르신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전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피아노 소리 안 들렸어요? 간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피아노 없어요. 혹시 꿈 꾸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요즘 들어 꿈과 현실이 헷갈릴 때가 많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는 게 일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방을 좀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2층에 수리할 곳이 있어서요. 잠깐만 1층으로 옮기시면 돼요. 전 별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방이었으니까요. 짐을 챙겨 1층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이미 그 방엔 한 할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아, 죄송해요. 방이 부족해서 잠깐만 같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원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전 조용히 제 침대 쪽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왔어요. 100살이 넘은 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았죠. 안녕하세요. 박인수라고 합니다. 전 한영숙이에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도 묘했습니다.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날 밤 또 그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죠. 저것도 들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죠. 네, 들려요. 피아노 소리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 피아노가 없다고 하던데.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이상하네요. 근데 이 곡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익숙한 선율인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날 밤 우린 말없이 그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멈출 때까지요. 다음 날부터 우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안부였죠.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어르신은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였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피아노를 정말 잘 치셨겠네요. 옛날 얘기죠. 이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요.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죠. 어디서요? 부산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남항초등학교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근무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침대 옆 서랍을 여셨죠. 거기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분 좀 보세요. 할머니가 제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전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젊었습니다. 26쯤 돼 보였죠.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제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맞죠? 어르신이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진 속 남자가 접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옆에 여자가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예요. 젊은 시절의 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사진 속 여자라고요? 그럼 우린 젊은 시절에 알았던 사이란 말인가요? 우린 약혼했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죠. 피랑길에서 만났어요. 당신은 남항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전 부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죠. 미안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8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사진 속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명 젊은 시절의 제입니다. 하지만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피아노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깨어 계셨어요. 침대에 앉아 피아노 소리를 듣고 계셨죠. 이 곡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곡이에요. 우리 약속의 노래였죠. 제가요? 네. 당신은 피아노를 칠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쳤죠. 그리고 이 곡을 만들어 제게 쳐줬어요.
할머니의 말을 듣자 뭔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제 모습, 옆에서 웃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죠. 영숙 씨. 제가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기억나세요? 조금씩요. 아주 조금씩. 그날 밤부터 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제가 나타났어요. 1945년 부산의 어느 피란민 수용소. 사람들이 북적이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전 그곳에서 임시 학교를 열었습니다. 가르칠 곳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여인이 영숙이었습니다. 24살의 영숙. 피아노 교습소를 하다가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했죠. 우린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전 글과 산수를, 영숙은 음악을 가르쳤어요. 낡은 풍금 하나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전쟁이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영숙 씨는요? 전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큰 무대에서요. 그리고 당신 옆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 전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냈죠.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영숙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네, 당연하죠. 우린 약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었지만 서로의 약속만으로 충분했어요. 영숙은 제게 한 가지를 부탁했죠.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어줘요.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노래요. 전 밤새 곡을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죠. 그리고 하나의 선율이 완성됐어요. 영숙은 그 곡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다시 격해졌고 부산에도 폭격이 시작됐죠. 어느 날 밤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소로 뛰어갔어요. 전 영숙의 손을 잡고 달렸죠. 놓치지 마요. 전 영숙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폭격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건물이 무너졌죠. 그 순간 우린 손을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밀쳐왔고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숙 씨, 영숙 씨. 전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밀어냈고 전 대피소로 끌려갔죠. 다음 날 아침 전 영숙을 찾아 헤맸습니다. 병원, 대피소, 모든 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그 폭격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다로 도망가다 빠진 사람도 많고요. 전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 죽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전 영숙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믿었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침대 옆에 와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숙 씨, 당신이었어요. 당신이었어요. 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저도 당신을 찾았어요. 오랫동안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당신이 폭격으로 죽었다고 했거든요. 전 살아 있었어요. 당신도 살아 있었고요. 우린 한참을 울었습니다. 8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우린 이미 100살이 넘었으니까요. 왜 이제야 만난 걸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우린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80년의 삶을요. 할머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저를 기다렸다고 했죠. 바보같이 당신만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났어요. 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결혼은 했지만 마음 한편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린 각자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그 소리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음악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였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태엽을 돌렸습니다. 음악 상자가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바로 제가 만들었던 그 곡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당신이 만들어줬잖아요. 약혼 선물로요. 전 평생 이걸 간직했어요. 전 울었습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죠. 다시 쳐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하지만 해볼게요. 전 요양원에 피아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창고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다고 했죠. 우린 그 피아노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 낡은 피아노가 우리 방으로 왔습니다. 조율도 안 된 피아노였지만 우린 상관없었어요. 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죠. 처음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선율이 다시 흘러나왔죠. 할머니는 옆에서 눈을 감고 들었어요. 곡이 끝나자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똑같아요. 그때 그 소리 그대로예요. 우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웃었지만 마음만은 26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당황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괜찮아요. 그냥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전 불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미안해요. 요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할머니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곧 떠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느껴져요. 오래 살았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다행인 게 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요.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어요. 영숙 씨, 부탁이 있어요. 제가 가도 이 이야기는 기억해줘요. 우리 이야기를요.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편지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떠난 뒤에 읽어줘요. 왜 이런 걸 미리 써요? 데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적었어요. 전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죠. 약속해줘요. 제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아요.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만난다니. 믿어요. 우리처럼 오래 기다린 사랑이 여기서 끝날 리 없어요. 분명 다시 만날 거예요.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 많이 누워 계셨습니다. 가끔 깨어나면 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점점 그 시간이 짧아졌죠. 인수 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네, 바다 냄새 맡고 싶어요.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섞여 있었죠. 봄이 왔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봄이에요. 우리의 101번째 봄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인수 씨, 피아노 한 번만 더 쳐줄래요? 지금요? 네. 우리 노래를요? 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올려놓고 건반을 눌렀어요. 선율이 흘러나왔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어요. 곡이 끝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별 말씀을요. 인수 씨, 사랑해요. 80년 전에도 지금도요. 저도 사랑해요, 영숙 씨.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영숙 씨 약속대로 다시 만나요. 꼭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왔지만 많지 않았어요. 조카 몇 명뿐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전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인수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전 이미 떠났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전 행복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요. 8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겐 평생보다 소중했습니다. 당신과 나눈 이야기들, 함께 들은 피아노 소리, 손을 잡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제겐 선물이었어요. 부탁이 있어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전 곧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너머 어디선가요? 그때 다시 만나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내 평생의 사랑. 당신의 영숙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전 할머니가 남긴 음악 상자를 매일 들었습니다. 그 선율을 들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죠. 요양원 직원들은 제가 많이 쇠약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식사 좀 하셔야죠.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서요. 사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없는 세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인수 씨, 여기 와요.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죠. 24살의 영숙이었어요. 영숙 씨. 전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곧이요. 아주 곧. 꿈에서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지고 실록이 우거졌어요. 전 매일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던 그 바다를요.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한영숙 어르신이 남기신 물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걸 어르신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원장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이었죠.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그 음악 상자. 사진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피아노를 치는 할머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저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써둔 편지들이었어요. 제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죠. 인수 씨, 오늘은 비가 와요. 당신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던 날이 생각나요. 인수 씨, 오늘 길에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봤어요. 가슴이 쿵했죠.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어요. 인수 씨, 전 아직도 당신을 기다려요. 바보 같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신밖에 없으니까요. 수십 년에 걸쳐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전 한 장 한 장 읽으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미안해요, 영숙 씨. 제가 찾지 못해서요. 그날 밤 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곡을 연주하고 싶었어요. 손을 올리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왔죠. 연주하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요. 곡이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할머니의 향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 특유의 꽃향기였죠. 영숙 씨? 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젊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100살이 넘은 그 모습 그대로였죠. 영숙 씨. 인수 씨 왔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갈 수 있어요? 네, 이제 함께 가요. 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어디론가요? 밝은 빛이 보였어요.
영숙 씨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인수 씨. 우린 서로를 꼭 잡고 그 빗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저를 확인했죠. 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요. 손에는 할머니의 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가셨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제 아들과 손주들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 사진을 쥐고 계셨대요. 아들이 할머니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 아들은 사진을 유품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몇 달 후 한 작가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다고 했죠. 원장이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두 분이 젊은 시절 연인이었다가 전쟁으로 헤어졌대요. 그리고 80년 만에 여기서 다시 만났죠. 신기하지 않아요? 작가는 흥미로워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우리가 남긴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편지들, 사진들, 음악상자. 작가는 그 모든 걸 읽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았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분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몇 달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억이 남은 세상에였어요.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받았죠. 100살이 넘어서도 사랑을 찾았다니 놀라워요. 기억만으로도 80년을 기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 한 봄은 영원히 돌아온다. 박인수와 한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을 것이다. 이번엔 젊은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양원 은혜원에는 지금도 그 낡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지만 가끔 밤이 되면 희미하게 선율이 들린다고 해요. 직원들은 그게 바람소리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두 분이 함께 연주하시는 거예요. 저 너머 어딘가에서요. 벚꽃이 필 때면 사람들이 은혜원을 찾아옵니다.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두 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음악상자의 선율이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그 선율은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다시 만나면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 약속을 우린 지켰습니다. 비록 100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우린 함께 있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끝없는 시간 속에서요.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고 있죠. 이번엔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요, 영원히. 우리의 101번째 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만의 노래가 울려 퍼지죠. 그 선율을 따라 우린 춤을 춥니다. 젊은 시절처럼요. 사랑해요, 영숙 씨. 저도 사랑해요, 인수 씨. 그리고 우린 웃습니다. 행복한 미소로요.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한 우린 영원히 함께입니다. 101번째 봄, 그리고 그 다음 봄도 그 다음 봄도. 우리의 봄은 계속될 겁니다. 영원히요.